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양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칩 프로시저에서의 MCS의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 하면은 이렇게 페이션트 팩터, 어떤 히모다이나믹 팩터, 리전 팩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MCS를 적용하는지를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주로는 어떤 스테이블 세팅에서는 LV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하면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이런 이제 두 가지의 팩터가 같이 공유될 때, 이럴 때 이제 MCS 백업하고 PCI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히모다이나믹 컴프로마이즈 될 때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이제 셀렉티브 페이션트 ACS 샥에서 MC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클래스 2B 정도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MCS 디바이스인 이제 IABP나 임펠라, 에크모, 텐덤 하트 실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IABP하고 에크모가 될 텐데요. 근데 그 히모다이나믹 측면에 있어서 임펠라나 IABP는 이제 LV 언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LV EDP가 떨어지고 마이오카드 오토 컨섬션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프로시저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임에는 분명한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에크모는 실제 어떤 LV 온로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애프터로드가 되려들고 EDP는 되려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컨디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세팅에서 어떤 칩 프로시저에 있어서 이제 에크모 서포티드 PCI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엑스퍼트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없는 게 현실이고요.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스펙티브 랜덤 트라이얼들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이런 세팅에서 스테이블 세팅에서 LV 디스펑션이 심하고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프로시저를 할 때 간혹 에크모를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에크모를 적용하긴 하지만 어떤 애프로로드나 LV 오토 컨섬션을 고려해서 어떤 에크모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하이 세팅으로 올려놓고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세팅을 보통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서포트를 하고 만에 하나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런 상황만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에크모 서포트를 하고 PCI를 하는 게 제 프랙티스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크모 서포티드든 MCS 서포티드든 어떤 프로시저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디오제닉 샥은 어떤 과거에는 다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카디오제닉 샥도 다 같은 샥이 아니고 카디오제닉 샥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레이딩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최근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C는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클래식 카디오제닉 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는 나빠지는 샥. 우리가 이제 바조 프레서를 하나 더 얹거나 혹은 락테이트가 올라가거나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스테빌라이즈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세팅보다 더 나빠지는 흐름의 샥을 D라고 정의하고 이후에 임펜딩 어레스트 등 에크모가 요구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이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2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두 분의 이제 환자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이제 환자분은 60세 남자 환자고 스테미샥이고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C에서 우리가 바이탈이 흔들리면서 약물이 추가되는 그런 세팅의 환자고요. 우측의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면서 이제 어레스트를 동반한 스테미 환자죠. 그래서 왼편의 환자와 오른편의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각기 이제 치료하는 게 좋겠냐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측의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환자들은 에크모를 넣고 환자 서포트를 하고 PCI를 진행하는 게 당연히 옳을 것 같고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왼편의 환자는 굉장히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IBP, 에크모, MCS 서포트 하에서 이제 PCR을 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냥 프로시저를 하고 어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좋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때 뒤늦게 이제 MCS를 서포트할지.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환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프랙티스를 두 환자 다 이제 프랙티스를 공이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졸리실 시간이고 식사하시고 굉장히 졸리실 시간이고 최근에 에크모 CPR 하는 환자를 이제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이게 하나 이제 촬영을 한 게 있어서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프로시저와 이제 제가 하는 프로시저가 이제 대부분 동일하시긴 할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R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힘든 게 여러 선생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처음에 이제 베슬 어프로치 하는 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컴프레션 할 때 우리가 니들링을 하면서 혈관 안에 이제 와이어를 집어넣고 이제 쉬스를 넣는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하죠. 그래서 체스트 컴프레션 할 때 자꾸 니들이 튕겨 나가고 또 와이어를 넣는데 잘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PR을 할 때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잠깐만이라고 외치면은 잠깐만 스탑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항상 펑처를 하면 5초 정도 멈추고 그 사이에 튕기지 않게 하고 와이어를 먼저 넣고 다시 컴프레션을 시키는 그런 요령으로 이제 에크모 CPR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와이어 이제 에크모 세트에 들어있는 와이어가 굉장히 그 하늘하늘하고 이제 가늘어 가지고 어떤 혈관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크모 캐뉼라를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바, 테바, 타비 할 때 쓰는 어떤 바디가 탄탄한 그런 스티프 와이어로 에크모 캐뉼라를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에크모 캐뉼라를 그런 요령으로 일단은 저는 올리고 있고 뭐 다일레이터는 12프렌치, 14프렌치, 16프렌치, 18프렌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는 베인을 먼저 넣고 아트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베인 캐뉼라를 먼저 넣고 아트를 넣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트를 캐뉼라 넣고 베인 캐뉼라 넣고 밀다가 아트를 캐뉼라가 자꾸 튕겨 나가면은 또 이제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이제 그 어떤 페모로 팜니티알 이제 바이패스를 했던 굉장히 그 수술했던 환자여가지고 아트리 캐뉼레이션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며칠 전 케이스인데 굉장히 어렵고 다일레이터를 막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모스키토로 열고 블레이드로 스킨을 크게 열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환자고 저희가 캐뉼라를 넣고 빼고 하다가 이렇게 혈액도 이렇게 튀고 이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체 CPR을 리딩을 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펠로우 선생들이나 이제 세컨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에크모 시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순간순간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원만하고 어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퍼레이터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환자 다 에크모 서포테드 PCI는 다 깔끔하게 됐고 두 환자분 다 일주일 내에 이제 위닝하고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저희 어떤 한국 그룹 말고 이제 글로벌 선두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샥 그룹의 이제 NCSI나 이제 유타 그룹에서 샥 그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저 자꾸 내놓고 있는데 내놓는 거에 이제 큰 어떤 그 이슈 두 가지는 히모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가자 샥일 때 라이트 하트 캐스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LVDP를 측정해서 우리가 MCS가 필요한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고 가능하면 PCI 전에 MCS 적응증이 되는 사람들은 MCS 백업해서 PCI를 하자. 이게 이제 환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이런 메시지를 공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이제 같지는 않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히모다이나믹
이 이밸류에이션에 포커스해서 샥 환자를 PCI 전에 넣을지 말지, MCS를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MCS를 언제 넣을 거냐는 거는 굉장히 센터별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넣을 거냐 항상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넣으면 환자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 MCS related complication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그 머릿속에 이제 상념 때문에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죠. 근데 데이터들은 항상 일찍 넣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일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펠라도 리버서블 코즈인 PCI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들은 어떤 PCI 전에 임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데이터가 더 좋고요. 그 저희 병원 데이터도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CI 전에 에크모를 넣고 가는 게 모탈리티뿐만 아니라 환자의 롱텀 프로그노시스도 더 좋다. 그래서 CPR 중에 어레스트가 나거나 혹은 샥이 진행되고 끝나고 어레스트가 나거나 샥인 상황에서 넣으면은 이제 일단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찍 넣는 게 좋겠다는 거고 이스케믹 난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스 공이 데이터를 모았던 이제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도 샥 투 에크모 타임이 짧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원내 데이터에서 바저프레스 사용량에 따라서 언제 적용하냐를 봤을 때도 하이도즈 바저프레서로 가면은 그래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점 이상이 되면은 에크모를 빨리 넣는 게 어떤 메디칼 세라피나 IABP보다 더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어져서 이리버서블 어떤 스테이지에 갔을 때 에크모를 넣거나 MCS를 하는 거는 그리 큰 재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MCS related 컴플리케이션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이제 어떤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그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타비 케이스인데요. 저희 타비 팀에서 에크모를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올드에이지에 LV 디스펑션이 심하고 시비어 AS고 코로나리는 스리베슬 디지즈고 LAD 특히 타이탄 리전이 있고 타비를 하기 전에 PCI를 먼저 에크모를 넣고요. 에크모를 넣고 PCI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타비를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프로시저, 밸브 프로시저를 할 때도 LV 디스펑션이 있고 올드에이지에 어떤 코로나리 병변이 같이 있을 때 어떤 프로시저가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에크모 서포티드 PCI 겸 밸브 인터벤션도 현재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MCS 세팅에서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리 MI 환자에서 베슬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거냐. 사실 아직까지는 답은 없죠. 근데 컬프리샥 트라이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컬프리샥 트라이얼에서 컬프리 온리 리바스큐라이제이션이 더 어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이제 인하스피탈 모탈리티하고 CRRT 리ኳ이먼트를 줄였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컬프리샥 트라이얼에서 이제 에크모는 단지 이제 5% 환자들만 이제 삽입이 돼 있었고 MCS를 IBP를 포함한 전체 MCS를 포함해도 4분의 1 환자들만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컬프리샥 트라이얼의 어떤 파퓰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마일 폼의 카디오제닉 샥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현재 MCS 1화에서 이제 샥 환자에서 어떻게 리버스를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 NCS에 앞서 얘기한 디트로이트 그룹에서 시행한 그런 데이터하고 미국 내셔널 데이터에서 보시면 MCS를 넣은 환자들이 들에서는 멀티베이스 리버스큐레이션 하는 쪽이 컬플릿보다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MCS 1화에서는 멀티베슬 리버스큐레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서제션이 있고요. 저희 레스큐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큐 데이터에서도 스카이 E 클래시피케이션인 에크모가 요구되는 그런 환자에서는 멀티베슬 리버스큐레이션 한 그룹이 더 유리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R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가 들어간 멀티베슬 AMI 환자에서 이제 컬플릿 버스스 멀티베슬 리버스큐레이션 이제 랜덤을 계획을 하고 펀딩 이슈가 이제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크모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휴먼 네트워킹의 한계로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가 카디오제닉 샥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더 유리하냐라는 이슈를 우리가 한 번은 이제 훑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RCT에서는 이렇게 뭘 해도 IBP vs 메디칼도 네거티브, IBP vs 임펠라도 네거티브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는 다 이제 더 포텐시한 MCS를 적용한 군이 더 나쁘죠. 그래서 나쁜 환자들한테 그만큼의 포텐시가 높은 MCS를 적용해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임펠라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도 에크모군이 나쁘고 IBP 임펠라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도 임펠라가 나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MCS는 얼리 익스피리언스하고 리슨 익스피리언스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지만 익숙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좋다. 이건 임펠라 디바이스든 에크모 디바이스든 공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샥 에크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어떤 조건,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스카이 C는 메디칼 vs 메디칼이나 IBP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스카이 D 정도가 되면은 모든 디바이스가 다 챌린징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카이 E가 되면은 에크모를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민성 쇼크 연구회 두 번째 심포지엄을 하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다가갈 거니까 많이 등록해 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